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의 정혜입니다. 이제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기간조정 정세에 들어가 있고 현재 단기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성이 오늘 좀 나타났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황남선님. 네, 아직까지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시장에서 위축, 긴축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능성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줄 정도로 내수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위협적인 어떤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열심히 일단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샵 0988로 문자 공명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통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또 입장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닥에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이전 고점 대비 우하향으로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간 조정 장세라고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상수로 막 간다, 못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지수는 3,0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이 주어져 있다. 본래 이제 이럴 적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인데 이럴 적에 우리 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죠. 그래서 지수는 현재 저항대에 부딪혀 있다. 저항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적에는요, 항상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일이 또 3일째죠. 그래서 내일 3일째는 또 단기 매도권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타령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가 꺾인 상태. 그래서 여기서 대기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또 거래가 연속 증가, 3바자가 맞으면서 이럴 적에 역시 종목 장세에 들어가는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에. 그래서 현재 추가 상승세는 가능하지만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테마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황남선님. 예. 코스닥 지수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22선에 대한 붕괴가 나오게 되면 경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차트부터 하겠습니다. 22선이 붕괴가 됐을 때 경계했으면은 한두 차례의 순간적인 급락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선만 지키면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이다. 뚝뚝.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도 5위선 기준의 22선에 대한 기준을 단기, 중기 기준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경계하는 건데 이제 뚝 떨어졌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면서 일단 종목 장세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이 실정에 바로 긴축을 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지 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양봉 나오고 또 양봉 나와서 여전히 과열권에 놓여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좀 부담이 있겠지만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르게 지난달에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면 좀 더 종목 경세 활발하겠지만 만약에 5개선 붕괴되면 그때는 좀 조정의 어떤 폭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요한 기준은 5개월 이평선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이번 연도 언제까지 계속 유동성 랠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름철 이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소멸 쪽으로 간다면 여름이 되면서 계절적으로 따뜻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방 국가들 호주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시기, 바로 여름철 정도 그때까지는 좀 더 유동성 랠리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또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소비 욕구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많이 돈을 벌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틀 연속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게임스탑 문제가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찾은 거죠.
일단 게임스탑이 뭐 실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받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게임스탑 주가 진정세,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의 전환세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5일선이 오늘부터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개별 게임주들이 좀 모습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 업종까지도 역시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업종은 역시 IT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스펜 독감 같은 경우 1900년도 때죠. 스펜 독감 이후에 10년 동안의 전례 없는 호황이 왔었죠. 이제 억눌렀던 소비 욕구가 팽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도 호황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둔화된 이후에 앞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과열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 차후에 예상을 한번 해볼 일인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오늘부터 5일선이 이제 회복되면서 20일선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렇게 강세일봉이 나오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 회복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상승의 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막 5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 지표들은 과열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3,200 돌파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에 초점 맞추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지금은 이제 지수가 조정되니까 항상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바닥에서 뜨는 섬유화학 종목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그중에서 코오롱 인도를 좀 보겠습니다. 뭐 경기라고 하는 경우는 뭐 중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면은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정부 정책도 많이 좀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섬유업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추세가 오히려 전환되고 있는데 이 추세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박스권이 있죠. 상단 추세를 돌파, 매물대. 이럴 적에 음선은 음선인데 현재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식 매물, 대규모를 소화를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방향성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기본적으로 주봉 상태를 보면 이번 주 5주선이 회복되면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 보면 바닥을 탈출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일봉에서 조정을 받을 적에 5일선에 근접하지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투자 심리도 점점점 호전감을 보이면서 거래가 연속 증가하면서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또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SFA 반도체 또 현재 완전 자율주행 거기에 또 반도체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SFA 반도체가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오늘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 3일째, 그럼 4일째, 5일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률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잘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일보다 거래가 조금 늘어나네요. 투자 심리는 호전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가에 반락할 적에 거래가 늘 적에 5일선을 회복할 적에 3바트가 맞을 적에 그럴 적에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등락을 무시한다. 이 등락은 항상 그냥 인위적으로 그 힘의 균형에 맞춰갖고 왔다 갔다 그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올라갈 적에 쫓아가는 것에 반락할 적에 저가 매수를 계속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 보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다음 달에 5개월째, 다음 달까지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이다. 이익률이 짧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강명선님. 네, 콤텍 시스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 좀 화두가 됐던 종목이죠. 삼성 SDS가 4조 원의 규모의 그 M&A 소식을 좀 이어지면서 그 인수 후보군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이 바로 컴텍 시스템과 KLSC 되겠죠. 그 네트워크 가상화 구축 혹은 클라우드 컨설팅 분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로서 항상 국가적 차원에서 두 가지죠. 한국형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근데 이제 그린 뉴딜 한참 조 바이든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못 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 통사가 아닌 민간 기업도 5G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게 방침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제4이동통신 관련주로서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컴텍 시스템이고 또한 최근에 그게 호재라고 하면 호지가 되겠는데 글로벌 AI 스토리지 회사 베스트 데이터 한국 독점 공급권의 획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정책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이 컴텍 시스템의 어떤 현재 호재라고 하면 호재의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텔과 손잡고 옵테인 SSD 시장에 확대한다는 점, 인텔이나 글로벌 AI 스토리 제조사 베스트 데이터의 한국 독점 공급권을 획득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큰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장기적으로 항상 먼저 장기로 보고 중기로 보고 단기로 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끝날 것이냐. 장기가 이제 방향을 딱 잡으면은 중기적으로도 잘 가고 단기도 잘 가는데 월봉이 방향이 안 잡혀 있으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수년 동안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재 거래가 터지면서의 양봉, 터지면서의 양봉, 터지면서의 양봉,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르죠. 터지면서 음봉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거래가 최근에 2019년도를 넘어가면서 거래가 실렸고 2018년도 거래량도 더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대량 거래량이 최근 3년 중 최고로 터졌는데 이게 약세가 나왔어요. 그걸 넘어선다면 한번 찐박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들이 한 번에 탄력적인 연속적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일봉도 오늘 같은 게 거래가 터지면서 직전 고점을 장중 돌파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하고 나서 밀린 거와 하지 못한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2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속의 점진적 상승과 월봉에서의 시세 분출의 가능성, 그 연속적인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제가 1월 27일 날 설명드렸던 빅히트를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빅히트 같은 경우 제가 그 당시에 설명드리고 벌써 한 1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 빅히트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1분기에 방탄소년단 컴백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다음 주 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MSCI 한국 지수의 편입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달에 편입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편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5월 가능성은 좀 더 높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거의 누적적으로 상장된 이래로 한 16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이버 쪽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빅히트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빅히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월 27일 날 제가 이때 설명드리고 나서 재차 기간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반등이 5일선 회복되고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했을 시에는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오늘도 연기금 쪽 추가 매수와 함께 주봉상은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강세일봉이 나오면서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다음 주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열어놓고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죠. 22만 5천 원대를 지지권으로 보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양호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빅히트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또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YGM 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게임주 중에서는 YGM 게임즈를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요. 무엇보다 이 YGM 게임즈는 넷마블 쪽에서 2대 주주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죠. 그만큼 신작 게임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 쪽에서 1위, 인기 게임 1위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인기 1위만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출 1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니지의 역시 아성이 좀 벅차기 때문에 돌파기에는 부담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YGM 게임즈 오늘 상까지 시연하고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쪽에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최대 주주가 작년도에 또 3자 배정 위상증자 대표자가 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아래꼬리 대항선과 함께 7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주식은 항상 721선 돌파, 거래량 증가할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지난달 2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적산병, 딱 20개월 이평선 돌파 적산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직 MACD 같은 경우도 과열권에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5G 시대의 이런 VR 게임, 특화된 VR 게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또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신작, 이 인기가 얼마만큼 오래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721선이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721선 부근 가격대는요. 2,000원대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YGM 게임즈는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CS라는 기업인데요. 이 CS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5G 광중계기 통신장비 판매 업체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호재는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들어 단일 일본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7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SK텔레콤과 최근 들어 이제 5G 광중계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만큼 대규모 공급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난달 2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지난달 적산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까 YGM 게임즈도 그렇고요. CS도 그렇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20개월 이평선 돌파.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종목 장기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 늘고 세력 들어오는 기업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저는 ICD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일날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매수의 포인트가 잡혔다라기보다는 지난달에 저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 내용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꿈의 로직의 강남구 차트에 오늘도 우리가 월봉상 2월 2일 상승 신호가 포착된 종목으로서 올리디 업황 자체가 호조를 이제 앞으로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주도주 개념에서도 AP 시스템 같은 올리디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주로 좀 나왔다는 점, 중국의 투자가 앞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한 뭐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아이폰 역시 전면 모든 애플 아이폰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OLED 수요가 앞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월봉이 지난달에 눌림목시 저가를 잡으면은 이번 달에 이렇게 신고가의 가능성을 두고 매수 관점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이번 달부터가 이제 본격 시작이고 지난달은 저가 매집. 그래서 저가 매집해서 이번 달부터 가자 이런 개념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 4주 연속 조정을 받았고 연속으로 내려간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서 이번 주에 본격 상승이고요. 이번 달 자체가 본격 상승이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눌림목 저가 잘 잡으셨으면 이제 쭉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1월 19일 날은 유독 좀 하락폭이 컸던 건 종합 주가 지수가 워낙 좀 순간적으로 크게 세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뭐 증시가 그렇게 한번
크게 떨어졌지만 도로 제자리로 올라왔던 것처럼 전혀 문제없이 현재 월봉에서 20개월 이평선 손저가 잡고 쭉쭉 신고가 패턴 이어가는 종목으로 공략한다면 누구나 주린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꿈의 로직의 강남금속 차트에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또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 달에 3개월 연속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일봉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회복을 못했고 심리도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실적 이런 것도 좋지만 거래, 수급이 느는가를 잘 보고 5일선을 회복하는 날 단기 지표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현재 한국 BNC가 있는데 이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또 뭐 좋은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 BNC가 좀 껄쩍껄쩍 하는데 현재 대기 매물대를 수월을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세요. 항상 거래가 연속 증가. 근데 연속 증가도 3일 연속 증가 현상을 잘 보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심리가 부릉등이 풍덩 빠졌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단기 지표가 매수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1차 선매수 가능하고요. 현재 방향 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 보면 지난주 양선, 음선 이렇게 옆으로 나가죠. 행보등락 위에 꼬리가 생기죠. 이식매물, 대기매물 소화를 해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일봉에서 거래량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추기에서는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고 저감에서만 유력합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내일 오전 이제 8시부터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MTNW에서 진행을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내일 오전 8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또 오후 9시에, 저녁 9시에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역시 이제 샵 0988 공명 이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샵 0988 강남군소 문자 보내시면 무료 카톡, 무료 또 노란톡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 22시에 공개 방송 MTNW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 바로 꿈의 차트를 통해서 시간의 단위가를 공부하게 되면 다음날 주도주를 알 수 있어서 시간의 단위가를 공부한다거나 내일에 대한 급등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장 끝나고 나면 항상 꿈의 차트를 통해서 당일 급등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꼭 공개 방송 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디엘 전문가님. 네. 자,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적에 이제 그 비중 조절 좀 잘해줘야 되겠죠. 또 매도할 사람 매도하고 돈 쓸 사람 돈 쓰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맞춰가면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